2019년 10월 24일 목요일 돈다방 미스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벌써 목요일에 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24일, 10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번 주 들어와서 달력을 참 이렇게 자주 보게 되는데요. 이제 10월도 다 가는구나, 라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무언가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제가 너무, 마치 시간에 쫓겨서 뭔가 막, 이렇게, 그냥 마구잡이로 막 진행할까봐 달력을 보면서 이제 속도 조절을 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달력을 참,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요, 제가 이 주식시장에 있어서, 그리고 경제에 있어서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앞서서 제가 가끔 방송에서 여러분, 종목이 올라가는데요. 종목이 이유가 있어서 올라가는 걸까요? 올라간 다음에 이유를 붙이는 걸까요? 자, 종목이 하락하는데요. 또한, 만약에 시황이, 주식시장이, 코스피가 하락하는데요. 이유가 있어서 하락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하락하니까 이유를 붙인 걸까요? 우리는 이거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종종 해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이렇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이 마인드를, 이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제 주식사부한테 이제 배우게 됐는데, 그 주식사부가 저에게 그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금방 알아들었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쭉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 그 얘기가 그 얘기구나라는 거를 이제 무릎을 탁 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처음에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미쓰리가 얘기하고 있는 관점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하시게 될 날이 올 거라고 좀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목표를 세우고 진행하죠.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명분이 필요합니다. 글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미쓰리가, 저는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러면 사실 그 누구도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돈 벌고 싶어 하죠? 미쓰리 쟤 돈 벌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조금 더 의미를 부과해서 저는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왜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냐 하면은요, 저는 돈을 많이 벌어서 나중에 불쌍한 사람을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이렇게 명분을 심어버리면, 예를 들면 대중들이, 쟤는 돈 버는 이유가, 돈 벌려고 하는 이유가 자기 배두들기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큰 뜻이 있구나. 야, 저런 애가 돈 벌어야지, 저런 애를 도와주자, 이렇게 생각하죠. 바로 그렇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명분입니다. 제가 되게 좀 이렇게 얘가 이상한데, 이게 어떻게 들으면 이상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런 예를 든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요. 사기꾼도 목표를 정하고요. 명분을 필요로 합니다. 사기꾼과 비즈니스맨의 차이가 뭐예요?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면 비즈니스맨, 지키지 못하면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살아가면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처음부터 지킬 생각이 없는 약속을 질러대는 사람이 있죠. 우리는 그들을 누구라고 합니까?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 어떠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마인드가 난 지키려고 그랬어. 근데 하다 보니까 안 됐어. 그래서 그 피해본 분들은 그 사람을 봤을 때 사기꾼이라고 보겠죠.
그러나 그 주위에서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좀 지키려고 그랬는데 좀 안 됐어. 라는 그 평가가 되면 그건 뭡니까?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까? 피해 당하신 분한테는 사기꾼이지만 어찌 보면 객관적으로 놓고 평가봤을 때 사기꾼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렇게 따지면 증권 전문가들은 다 사기꾼인 거예요. 그들이 언제 종목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다 올라갑니까? 그럼 이 종목 올라갈 테니까 사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그 종목이 올라가지 않고 하락하면 그분 사기꾼이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관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하다못해 사기꾼 같은 경우도 목표를 정하고 근데 사기꾼을 대놓고 나 사기칩니다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기망이라고 하죠. 자, 사기칠 생각이 없이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액션을 취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기치는 거에 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즉, 나 사기꾼 아니야라는 거를 이렇게 포장하기 위해서 명분을 이렇게, 예, 포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목표를 정하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목표를 타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목표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명분을 필요로 합니다. 자, 반대로요. 어떤 일을 진행하다가 실패할 경우가 생깁니다. 자, 우리는 실패를 딱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인간들은 그 실패를 회피하기 위해서 핑계를 대죠. 하기 싫어서 핑계대는 경우도 있고, 한 다음에 실패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제가 핑계의 왕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저는 나름대로 그냥 무남 동년대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쩌면 제가 더 핑계쟁이가 되고 더 좀 이렇게 괴팍한 캐릭터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거를 좀 이렇게 막아준 분이 우리 할머니시거든요. 우리 할머니 사전에는 핑계라는 게 없는 거죠. 우리 할머니는 늘 제가 뭔가를 핑계를 대려고 하면 핑계댈 시간에 해. 그리고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왜 아파서 왜 이렇게 아파서든 아니면 뭐 그냥 이렇게 그냥 엄살 부려가지고 학교 가기 싫은 날이 있잖아요. 그럴 땐 괜히 그냥 한번 나 아파서 너무 아파 뭐 이렇게 해서 학교 안 가면 안 돼 이 얘기는 못 하고 학교 가지 마 이 얘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계속 아프다고 핑계를 대잖아요. 저만 그랬나요? 예. 근데 우리 할머니께서는 그럴 때마다 아프면 학교 가서 죽어 이렇게 하셨거든요. 여하튼 저도 나름대로 참 핑계쟁이였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왜 지금 명분이랑 이 실패에 대한 핑계 얘기를 해드리냐면 여러분 2019년 10월 23일 수요일 날 증시가 어땠습니까? 기분이 좀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식시장은 하락을 했습니다. 아예 어떠한 악재가 딱 있어서 하락했으면 그러려니 하고 버텨요. 그죠? 뭐 버틴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죠. 저것 때문에 하락했구나. 근데 10월 23일 날 수요일 날 증시는요. 아니 외국인도 사주고 뭐 그렇게 큰 악재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참 묘하게 기분 나쁘게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사실은 요즘에 제가 이렇게 뭐 증권 이 전문가분들과 이렇게 좀 교류를 하면서 뭐 교류라기보다는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이렇게 그 상황을 좀 이렇게 보는데 공통적으로 날아오는 그 카톡이 뭐냐면 오늘 기분이 되게 안 좋대요. 왜? 모르겠는데 그냥 뭐 이렇게 악재도 없이 이렇게 시장이 이러고 뭐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뭐 회원들 막 이렇게 막 뭐 이제 뭐라 그러고 기분 되게 안 좋네.
10월 23일 여러분 분위기 되게 이상했죠. 왜 이상했어요? 자, 명분이 뭡니까? 핑계가 뭘까요? 외국인들 사줬잖아요. 뭐 그렇다고 뭐 갑자기 뜬금없이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뭐 갑자기 뭐 3분기 실적이 뭐 어쩌고 이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동안 증시의 발목을 잡았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뭐 결렬된다든가 뭐 정 안 되면 혹여 미쓰리 네가 10월 23일 방송에서 뭐 칠레에서 뭐 이렇게 시위가 거세지고 있는데 뭐 시위가 거세져 가지고 11월 달에 스몰딜 협상 안 될 수도 있다고 네가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혹시 저 때문에? 아니거든요. 보세요. 웬만한 평균적인 범위 내에 계신 분들은 10월 23일 날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하락이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가 안 가요.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별로 없어요. 물론 아예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왜냐하면 언제든지 주식시장에서는 호재와 악재가 비슷한 비율로 있으니까. 그런데 10월 23일 우리나라 증시의 분위기 쎄함은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자, 왜 10월 23일 날 주식시장이 저랬을까요? 미쓰리가 10월 23일 방송에서도 마찬가지로 멀미하기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멀미하기 필요하다고 얘기를 계속해드리고 있는 거고 하물며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여러분 작년에 미쓰리가 뭐 10월 달에 뭐 어쩌고 11월 달에 어쩌고 12월 달에 어쩌고 쭉 이렇게 매월 그때 가서 이렇게 상황을 얘기했다. 그건 뭐다? 그거는 돌다리를 두들겨 보면서 가는 거였는데 제가 지금 9월 달부터 상당히 안 좋은 이야기들을 계속 해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드리죠. 지금 상황은 살 얼음이다. 그러니까 사야 될 얼음이 아니라 아슬아슬한 얼음이라는 거죠. 살얼음. 살얼음이다. 저는 지금 상황을 전조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저에게 그러니까 그들은 저에게 전문가라고 합니다. 왜 제가 전문가가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러니까 전문가님 갑자기 왜 이렇게 특별한 악재도 없는데 막 이렇게 하락하네요. 막 그러네요. 저는 얘기해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왜 얘기해주지 않았냐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는 흐름이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요. 저는 전조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언제 해드렸나요? 한참 제가 올해 중반? 올해 한 중초반? 예, 그때 제가 뭐 영화 트라이앵글을 봤다라는 이야기도 해드렸고 뭐 하다못해 제가 2008년도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전조현상이 있었는데 뭐 하다 꿈에서 나타나거나 아니면 제 주변에 저의 상황을 아는 분들께서 너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라는 거를 툭툭 던져서 말씀해 주셨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저는 다 전조현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증시가 이렇게 흐르듯이 내려가는 거 제가 뭐라고 합니까? 가장 무서운 게 이런 거죠. 가랑비에 옷 젖는 거라고. 제가 이 얘기도 해드렸잖아요. 최소한 돈다방 미쓰리를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나라 증시의 이러한 모습이 왜 이러는지는 여러분들께서 인지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은 충분히 전조현상을 주고 있어요. 잠시 전에 끝난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전에 끝난 뉴욕 증시가요, 상승했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이날 상승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업 실적들은 부진했대요. 그죠?
지난주 IMF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을 때 미국은 바로 당일 그날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라고 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그때부터 무슨 얘기를 해드렸냐면, 여러분, IMF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면 가장 그거를 제대로 대응하는 애들은 국제유가 시장이고 미국 애들은 개긴다. IMF, 니네가 뭔데 우리 미국한테 그래? 우리 미국 기업 실적 좋거든? 이러는데 오래 가지 못하고 약간의 MSG, 그 MSG가 지난주 목요일 날 소매 판매, 지난주 금요일 날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 부진, 이런 MSG가 조금만 첨가되니까 미국 증시가 흘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제부터 또 어떤 상황이 전개됐냐면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속된 말로 첫 끝발이 개끝발이었던 거예요. 처음에 발표됐던 기업 실적들은 괜찮았는데 지금 쭉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오는 기업들의 실적은 별로예요. 그닥. 그래서 뉴욕 증시는 이날 원래는 하락했어야죠. 그런데 기업들의 실적은 부진했지만 이날 뉴욕 증시는 G5준만큼씩 상승했어요.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업 실적은 부진했으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상승했답니다. 자, 뉴욕 증시가 상승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붙었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뉴욕 증시가 상승했을까요?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10월 24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요, 반등이에요. 반등. 10월 달 미국의 금리 인하 지금 93% 정도 반영되고 있거든요. 젠장 맞을, 갑자기 금리 인하 안 한다고 하는 것처럼 했다가 갑자기 10월 달에 금리 인하 할 거예요. 이런 얘기 한 겁니까? 아니라고요. 제가 올해 1월 달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나 비둘기예요 라고 했을 때 증시가 반등할 때와 지금 이렇게 7월 달, 9월 달, 그리고 이번 달 10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거란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 제일 첫 번째, 이미 우리는 유동성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온 거고, 두 번째 뭡니까? 선반영된 거거든요. 이미 10월 달에 금리 인하할 거라는 건 뉴욕 주식시장에서 선반영된 상태예요. 근데 기업 실적 때문에 분명히 미국 뉴욕 증시가 하락을 해야 되는데 상승을 하니까 가만히 있어봐. 어디 좋은 재료가 없나? 좋은 재료가 없거든요. 지금 금리 인하를 빼고는. 그러니까 이날 뉴욕 증시 왜 올라갔어요? 저는 반등했다고 보는 겁니다. 다우지수가 0.17% 상승해서 26,833포인트, 나스닥이 0.19% 상승해서 8,119포인트, S&P 500이 0.28% 상승해서 3,004포인트입니다. 미국 증시는요, 기술적인 반등을 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잘 못합니다. 가오가 있죠. 그죠? 가오가 있는데, 정말 뉴욕 증시가 막 크게 하락했을 때, 그럴 때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너무 갑자기 어떤 이슈에 대해서 낙폭과대가 너무 심해서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인식이 시장에 퍼져서 자금이 유입돼서 올랐다 이런 정도의 멘트는 치지만 웬만한 장에서는 뉴욕 증시는 반등했어요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오늘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다 그랬죠? 이 관점이 얼마나 무섭냐면 생각해 보세요. 주식을, 그러니까 첫 번째, 돈다방 미쓰리를 듣지 않는 분들, 그리고 두 번째, 주식시장에서 시황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이 10월 24일 날 아침에 눈을 딱 떴더니 미국 증시가 상승했는데 가만히 있어봐. 얘네가 왜 상승했나? 그랬더니 아이고 실적이 부진한데도
실적 부진을 이겨내고 상승했네. 왜 그랬지? 아, 금리 인하 때문이야? 야, S&P 500이 3천을 회복했고. 좋아하겠죠. 아, 그래. 이날 미국 증시가 상승했는데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상승했고 그 얘기는 10월 달에 금리 인하할 거고 금리 인하하면 증시가 다시 좋아질 거야. 이런 그 야무진 꿈을 갖겠죠. 그러나 제 생각에는 다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이날 국제 유가는요. WTI가 전일 대비 배럴당 1.49달러, 2.7% 상승해서 55.97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9월 26일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날 왜 국제 유가가 상승했냐면 앞서 며칠 동안 하락했잖아요. 거기에 따른 반등. 첫 번째. 예. 지금 두 번째 이유로는요. 사실 전일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수요일 날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발표가 되는데 원유 재고량이 전주 대비 증가됐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전망대로 증가가 됐더라면 미국의 원유 재고는 6주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수요일 날 미국 원유 재고 발표되는데 저거 또 증가되겠구나. 아이고, 또 하락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서 그런 6주 연속 증가세 예정을 이겨내고 290만 배럴 증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170만 배럴 감소를 하니까 그래 6주 연속 또 증가하는구나라고 했다가 어머나 아니야 이번엔 감소했어 그러니까 더 좋아하는 거죠. 이게 무슨 효과입니까? 눈높이 낮춤 효과예요. 기업 실적도 3분기 안 좋을 거야, 3분기 안 좋을 거야, 3분기는 2분기 대비 마이너스 4% 기록할 거야 라고 눈높이를 저 밑으로 꼬라 박아놔 버렸기 때문에 웬만큼만 성적이 나오면 막 시장이 좋아져.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너무 기대하고 너무 이렇게 그러면 잘 안 될 수 있다. 오히려 기대를 너무 높게 하지 말자. 이런 얘기 비스무리한 걸 해드렸는데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6주 연속 증가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 증가세를 뒤집어 엎고 감소를 하자 시장이 예상보다 크게 좋아한 겁니다. 물론 미국 석유협회에서 발표한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445만 배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가 시장은 이 석유협회 시장, 그러니까 미국 에너지 정보에서 발표하는 주간 재고량을 먼저 발표하고 그 다음에 석유협회에서 발표하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유가가 하락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지지해야 되니까 좋은 호재만 받아들인 거죠. 먼저 나온 6주 연속 증가세를 이겨내고 감소세로 돌아선 미국 에너지 정보청의 재료에 조금 더 집중을 했고 그 다음에 발표된 미국 석유협회에서 445만 배럴 증가했다라는 자료는 버려버리는 거죠.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오펙이 추가 감산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 얘기는 제가 어제 해드렸습니다. 12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오펙 회의가 열리는데 그 전까지는 국제유가 하락에 어느 정도 위협을 받으면 감산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재료를 툭툭 던지면서 국제유가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물론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이 오펙으로부터 감산 합의 변경과 관련된 공식 제안을 받은 적이 없는데?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연하죠. 지금 10월 하순인데 12월 초에 오펙 회의가 열리는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오펙 어떤 그 사무총장.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했을 뿐이에요. 국제유가 안정을 위해서 우리 오펙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상황을 지켜보가지고 안 되면은 더 감산 증가해야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한 건데, 벌써부터 굳이. 야, 러시아, 너 잘 들어. 너 우리 12월 달에 감산 증산할 거야? 벌써 이렇게 설레발을 킬 필요는 없는 거죠. 결국, 오펙은
국제 유가가 어느 정도 더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경기도나 우려가 더 확산되면 감산을 증가시킬 겁니다. 그러나 그건 아직까지 그렇게 공식화시킬 필요는 없는 거죠. 자, 중동 지역의 긴장이 완화됐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국제 유가가 하락해야 될 요인이지만 이 재료는 최근 들어서 국제 유가 시장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터키가 쿠르드족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휴전을 연구하기로 했다. 그리고 미국은 터키 제재를 해제해줬다. 이 기사 내용이 나왔습니다. 지금 국제 유가는요. 지난 10월 15일 IMF에서 글로벌 경기 성장을 하향 조정하면서 그 영향을 지금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향 때문에 뭐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고 나발이고 다 필요가 없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 때문에 국제유가가 하락하려고 하는 거고 또 그거를 지지하는 건 누굽니까? 오펙에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를 좀 해소해주기,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한 수요 둔화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공급 초과를 좀 막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공급을 더 타이트하게 조절할게. 이게 지금 국제유가 시장을 딱 지지해주는 거죠. 딱 이렇게 심플하게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없었고요. 10월달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93%까지 지금 반영되고 있습니다. 자, 2부에서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 또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미쓰리가 조금 전에 전조현상 이야기를 계속 해드렸잖아요. 미쓰리가 보고 있는 전조현상 뭐 이미 지금 저쪽에 뭐 에콰도르라든가 칠레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에서 배고픔 때문에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어떤 이런 신흥국의 울부짐. 그리고 두 번째는 당장 뉴욕 월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단기 자금에 대한 빨간불. 여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2부에서 조금 더 자세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